안녕하십니까. 행복학개론 나의 행복 요인 진단 및 향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간호학과 2021-0718 김유민입니다. 저는 먼저 목차로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두 번째, 김순남의 행복 요인 및 11가지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진단, 세 번째, 11가지 행복 요인 진단 이유, 네 번째, 11가지 행복 요인 향상 방안 마련, 다섯 번째, 행복 요인 실천 및 효과, 마지막으로 전반적 소감 및 의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제가 생각한 근본 원인으로는 저는 평소에 근심 걱정이 좀 많은 편이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항상 걱정이 많으며 평소에 불안 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순남의 행복 요인 리커르트식 5점 척도 진단입니다. 먼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행복 요인은 봉사, 여가활동, 용서, 조절,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점 이상 4점 미만 행복 요인으로는 관계, 의미가 있었으며 4점 이상 행복 요인으로는 안전, 성취, 긍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1가지 행복 요인 진단 이유를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점 미만 행복 요인 진단 이유입니다. 봉사의 행복 요인 진단 이유는 그 전에는 봉사 시간만을 채우기 위한 봉사를 해왔었고 그 외에 봉사는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3점 미만이라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가활동은 평소에는 뮤지컬이나 연극 등의 여가활동을 있긴 했었지만 이게 비싸서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로 핸드폰만 해서 3점 미만이라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조절은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기 싫은 일을 참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미루는 것의 이유로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순간 상황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3점 미만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은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전에 하던 운동을 거의 안 하게 되었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등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서 3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 행복 요인 진단 이유입니다. 먼저 관계로 제 인간관계는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인간관계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3점 이상 4점 미만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의미를 찾는 데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3점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점 이상 행복 요인 진단 이해입니다. 먼저 안전은 평소에 저는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안전 불감증이 되지 않으려고 경계하기 때문에 4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취에 있어서는 대학에 와서 잃어본 성취의 경험으로 노력을 통해 이루는 성취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4점 이상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은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편이고 주변에서 긍정적이라는 말을 들어서 4점 이상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긍정적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사도 따라왔으며 하지만 매번 마음처럼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4점이라는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행복 요인 향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점 미만 행복 요인 향상 방안입니다. 봉사는 생활 속에서 봉사할 만한 것을 찾고 실천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여가활동으로는 핸드폰 이외의 여가활동을 찾는 것으로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절은 타이머를 이용해 해야 할
일을 한 총 시간을 재서 그것을 시각화함으로써 해야 할 일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서는 명상 등이나 나의 상황을 타인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등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으로는 주기적인 수면 패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하루에 30분 꾸준히 걷는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 행복 요인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관계로는 스터디나 동아리 같은 외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 의미로는 어떤 일이든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4점 이상 행복 요인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안전으로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실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로는 작은 성취의 경험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성취의 기쁨에서 나오는 행복을 느끼는 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긍정으로는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삼가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날에 기대되는 일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사로는 하루의 마무리로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세 가지 정도의 감사한 일을 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11가지 행복 요인의 실천 및 효과입니다. 3점 미만 행복 요인에서 봉사로는 그동안은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봉사할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임을 느꼈고 앞으로 꾸준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여가 활동으로는 핸드폰 대신 책을 읽다 보니 독립서점에도 관심이 생겼고 쉬는 날 독립서점을 찾아다니는 등 적은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절은 해야 할 일을 시간을 재며 하니 마음을 다잡기가 더 수월했고 그래서 일을 잘 끝내게 되어서 성취도가 올라가 행복도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또 용서를 하기도 수월해졌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게 되어 행복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은 일찍 자려고 노력하니 1교시가 있어도 아침에 덜 피곤했고 그래서 체력이 좋아져서 행복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3점 이상 4점 미만 행복 요인 실천 및 효과입니다. 먼저 관계로는 스터디에 나가서 동기들과 공부하면서 넓은 인간관계가 확장되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느끼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로는 일상적인 일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 일이 힘들더라도 해낼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점 이상 행복 요인 실천 및 효과입니다. 먼저 안전은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안전 위협 요소를 살피며 안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로는 작은 성취의 경험들이 쌓일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며 따라서 행복도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긍정은 아침에 기대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니 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그래서 긍정적인 기운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감사로는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했을 사소하지만 감사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제 일상 속에 숨어 있던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소감 및 의견입니다. 행복학개론에서는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부담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복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였으며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